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레스테롤과 관련돼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true or false, 이제 많은 질문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나요? 그런 질문이야.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해봐야 한 3~4%밖에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니까 거의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피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지방이 많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했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아요. 높은데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그 중성지방은 다시 에너지가 돼서 지방이 탄수화물로 분해돼서 당으로 분해돼서 우리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해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에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혈관에 피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흐르고 있어요. 정말로 힘차게, 세게.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얘가 괜찮은데 왜 늙어서 콜레스테롤이 끼냐고요. 그죠?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뭐 그냥 혈관의 탄력을 잃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chronic inflammation,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중에서 혈관 속에 염증이 많이 있게 되면 우리 혈관 내벽이 약해져서 그 센 피가 막 푹푹푹 뿜어져 나갈 때 걔가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면 간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LDL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가서 때우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간이 열심히 일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운동을 하면요, 염증이 감소돼요. 사람 몸에 그런 만성적으로 있는 염증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치유력, 그런 것이 좋아지면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만성적으로 있는 염증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콜레스테롤도 덜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혈관 손상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몸은 불필요할 때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아요. 또 너무 넘쳐나도 만들지 않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먹는 데서 많이 들어와.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어요. 또 들어온 음식물로 먹은 콜레스테롤을 대변으로 빨리 내보내요. 그거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있는 만성적인 염증,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혈관도 건강해져서 우리 간이 LDL을 더 만들 이유가 없어져서 결국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별로 안 떨어지니까 소용없어, 그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콜레스테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알면 시간은 걸리지만 운동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더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로 말하자면 못 낮춰요. 그게 한 10점?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하면
콜레스테롤 내려갑니다. 그런 게 한 90점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또 그런 얘기 얼핏 듣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 게 뭐냐면 커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생긴다는데 그거 맞아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게 사실 좋은 질문인데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을 거의 다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 때문에 콜레스테롤 걸린다는 거 뭐 그렇게 안중에 없죠.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클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그 콜레스테롤과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커피에 카페인이 나쁜 짓만 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커피 열매 안에 그 터핀이라는 그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커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보통 그 프렌치 프레스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 이런 커피들한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원두 커피라 하더라도 그 드립 커피 그런 그 이렇게 필터에 걸러 먹는 거 있죠. 필터에 걸러서 먹는 커피는 이 터핀이 이라는 기름이 이제 대부분 걸러져서 뭐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에스프레소 좋아하시고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뭐든지 과하면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뭐 그런 커피를 꼭 드신다면 굉장히 소량으로 드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시면 가능하면 그 필터로 걸른 그런 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커피에서 문제는 단순히 뭐 필터를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가 커피 마실 때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제일 큰 게 설탕, 그 다음에 뭐 크림, 뭐 프림 이런 거. 그 안에는 유지방도 들고 무슨 식물성 지방도 들었는데 팜유 같은 것도 들었고요. 또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중성지방이 이제 돼서 콜레스테롤을 높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터된 커피를 먹으면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설탕도 적당히 조금 넣어서 드시고 뭐 크림 같은 것도 가능하면 덜 넣어서 드시는 게 콜레스테롤을 안 높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필터된 커피를 드셔라. 필터를 한 커피. 그 다음에 설탕이나 크림 이런 거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 그리고 뭐 필터든 언필터든 커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 뭐 그게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계란이에요. 뭐 사실 뭐 계란을 한 개 먹어라, 두 개 먹어라,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란이 요즘은 계란 사이즈가 작아졌대요. 근데 옛날에는 계란이 좀 커서 그 계란 한 알에 보통 콜레스테롤이 300mg 정도 있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계속 문제되고 콜레스테롤이 지적을 받으니까 양계업자들이 계란을 작게 닭들이 계란을 작게 낳도록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란 한 알에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정도 들어있답니다. 근데 이 계란을 하루에 한 개 먹어라, 두 개 먹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2015년도에 호주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하루에 계란을 두 개씩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까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달걀 두 개씩 먹어도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니까 달걀 마음 놓고 드세요. 뭐 이런 취지의 발표인데 사실 그 논문을 이제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콜레스테롤에 그 실링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천장 효과. 그러니까 천장에 닿으면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없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100mg을 먹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그냥 제로 상태로 스테이 해요. 근데 그걸 200, 300, 400을 먹잖아요.
400ml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5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50ml가 올라가요. 그리고 400 이상을 먹으면 뭐 그렇게 막 500을 먹었다고 100 올라가고 뭐 1000을 먹었다고 무슨 600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을 기준점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400 이상 먹어도 그렇게 많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이론이 그 천장 효과라는 그 실링 이펙트인데요. 그 호주의 연구자들이 너무 똑똑하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하는 그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냐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290ml에서 390ml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먹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00ml 먹는 사람한테 400ml를 더 줘도 그건 100ml 더 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서로 계란을 3개를 먹였어도 그 수치가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뭘 얘기할 때 무슨 연구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스터디에 의하면 이게 뭐에 좋아요. 이게 뭐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호주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의 실링 이펙트를 이용해서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계란을 2개씩 계속 먹어도 콜레스테롤 그렇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바른 실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스폰서가 어쩌면 양기업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떤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뭔 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그런 그 안목, 그런 판단력, 그런 시각, 그런 걸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연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모두 착한 사람만 있고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각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게 옳은지를 더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